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대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오늘 제213회 임시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안성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과 정성을 다해 행사 준비하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안성시 의회와 민선 8기 안성시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시민을 위한 협상을 하고 양보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적 분석만 할 뿐 먼저 손 내밀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시민들 몫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19만 안성 시민의 대표입니다. 의원의 말 한마디는 시민들의 아픔이고 고민입니다. 집행부는 의회와의 소통이 권위에 대한 예의 치레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요한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옛 속담에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한 발 양보하는 미덕으로 시민 행복의 숲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 개회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진 2023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민생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시민 중심의 예산이 빠짐없이 편성되었는지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내실 있는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고 안정열 의장님 주재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민 의회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최승인입니다.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 경위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등 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이 주의제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25건으로 세부 내역은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의원 발의되었으며 안성시장으로부터 예산안 1건, 기금안 1건, 안성시 착한 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등 일반 안건 10건과 보고건 2건,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릴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5월 8일까지 신청된 자유 발언은 총 2건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여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는 거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지난해 12월 우리 시의회를 통과한 안성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국가보훈 명예수당 상향 지급을 위해 추경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입니다. 3년간 이어진 참혹한 6.25 동족상잔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사상자와 피해를 남겼고 그 후유증 또한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 안성시의 희생자는 얼마나 될까요? 본 의원이 이 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전용사, 유공자분들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분들의 평균 연령이 91.5세이고 지난 4월 기준 5만 320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해마다 1만 2천 명에서 1만 3천 명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 경기 북부지청, 관할 11개 지자체 참전용사는 2018년 2만 1,709명이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1만 7,070명만 생존해 계십니다. 이 가운데 6.25 참전용사자분만 살펴보면 2018년 7,410명의 생존자 중 5년새 약 51%인 3,768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우리 안성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4월 기준 763명의 참전용사 유공자 중 6.25 참전 유공자분만 193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 참전 유공자분들은 해마다 50명가량이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을 뵐 날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후예들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 금액을 현행 월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정 유공자 수당은 현행 80세 미만 2만 원을 5만 원으로 80세 이상 4만 원을 7만 원으로 배우자 수당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 것입니다. 보훈 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들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양평과 구리, 포천의 경우 보훈 명예수당은 20만 원, 남양주는 13만 원입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10만 원 이상입니다. 안성시보다 높습니다. 이런데도 안성시의회에서 통과한 조례를 현재 집행부에서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방교부세 법상 올해 결산을 하고 내년 4월 확인을 해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시의 잉여 예산과 예비비는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시의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는 어떻습니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25번째입니다. 특히 현금성 복지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정부로부터 안성시를 겨냥한 제재 조치나 어떠한 지침도 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상향 의결된 조례에 따라 보훈 명예수당 인상분 9억 원을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 명예수당 대상자를 늘 대부분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목숨 값이거나 고통의 값입니다. 그래도 그 값이 우리 동네 시장님의 명분도 부족한 공무국의 여행 1등석과 숙박비만도 못하게 여겨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후회는 아무리 빨라야 행위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보훈 명예수당 인상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안성시의 지방 역사에 부끄러운 기록이 되지 않도록 초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 대상자 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훈의 달 6월을 앞두고 김보라 안성시장님과 안성시 집행부에게 보다 전향적인 태세 전환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토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을 전합니다. 안성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입을 열어 말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것은 말을 해 현재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것이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입 다물고 요행만 바라고 있으라고 뽑아주신 건 아닌 듯하여 구구절절 말을 보탭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길 희망합니다. 출범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안성시와 안성시 의회의 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갈등으로 인해 예상과 조례가 대거 삭감 부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신문을 장식합니다. 지난 시간 그런 일들이 반복됐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안성시민은 언제까지 이 정치권의 싸움에 희생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갈등과 싸움, 반목이 목표인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가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전쟁터나 내전의 현장이 아니라면 우리 싸움의 이유는 오직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갈등은 과정에 그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려스럽습니다. 현재의 갈등은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서로가 틀렸다고 손가락질하는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안성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조례에 따른 보훈 명예수당을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납득할 만큼의 충분한 예를 갖췄는지 여쭙습니다. 또 이 나라의 법은 의원일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발의할 때는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조례 통과 전에 시와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쳤는지 여쭙습니다. 지금 안성시와 안성시에는 모두 공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발목이 잡혀 서로 하고 싶은 일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대다수 시민에게 욕과 비난을 듣는 자기 출혈의 정치, 자학적인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서는 안성시장 사퇴하라고 합니다. 사퇴하라는 얘기가 처음도 아닙니다. 시장은 시민이 뽑아놓은 지역의 수장입니다. 시민들께서 사퇴를 염두에 두기도 전에 시의원님들께서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위한 정치적 언사일 뿐으로 죽을 죄를 짓지도 않은 사람에게 죽으라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어찌됐던 시정의 모든 성과와 가오는 궁극적으로 시장님의 얼굴이 됩니다.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은 시의회보다 시장님께 닿아 있습니다. 그러하니 감히 시장님께 더 큰 마음으로 현 상황을 품어 유연하게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한이 더 큰 사람, 강자가 먼저 문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교훈이 유효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정치는 폭력과 강압이 아닙니다. 선악의 대결도 아닙니다. 정치는 달래어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치는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다채로운 생각들이 경합되고 조율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 시민에 대한 열정으로 진일보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문명한 행위가 정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안성 정치권은 현재 낙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의 관심의 초점은 어느 쪽이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양보든 타협이든 협치든 누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이냐가 됐습니다. 저는 지난 10개월간의 싸움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영 논리를 앞세웠던 저는 그것이 편견에 기댄 헛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기 전에 편을 갈라 판단하는 일, 상대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부디 시와 의회 모두 서로를 한 시절의 인연으로 깊이 존중하길 희망합니다. 같은 시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이러한 인연은 우연으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쟤는 틀렸고 내가 맞아가 아니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네, 서로 다르구나 고개 끄덕이고 만나서 눈 마주하고 대화하고 밥 먹어가면서 양보와 조정, 타협과 거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길 희망합니다. 시장님과 국회의원님, 시의원님들은 안성의 한 시절의 역사를 책임지실 분들입니다. 그 중차대한 분들이 지금까지 진지한 만남의 자리 한 번 제대로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도 시장님께서 보훈수당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시의원님들께서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점은 어쩌면 정치인으로서 가장 비판받아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이 목적이 아니라 일의 성취가 목적이었다면 만났어야 마땅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쉬 풀어질 일들이 만나지 않아 꼬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제안드립니다. 부디 만나시길 희망합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더없이 똑똑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강건하게 상황을 개척해 나갈 뿐입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보려는 생각은 부질없습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사람으로 만나면 친하지 않을 이유가, 존중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이 갈등 국면을 해결해 주십시오. 만나는 것으로 해결의 장을 열고 존중의 기틀을 다져 나갔으면 합니다. 김학용 국회의원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게 아니더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성 정치권의 끝간데 없는 갈등은 현재 안성 발전을 가장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삼중면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저녁 무렵 지역을 도는 것으로 순찰을 합니다. 이들의 사무실은 한없이 낡았고 수도시설도 없습니다.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더 이상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지역을 지키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삼중면의 그 쓸쓸한 밤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상대는 망하고 나는 잘 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안성 시민의 심판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서도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시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결정한 대로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황윤희 의원님과 이관실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과 활동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하고 의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이관실 의원님, 이중섭 운영위원장님, 정천식 의원님, 정토근 부의장님, 최승혁 의원님, 최호섭 의원님, 황윤희 의원님으로 이상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회의가 구성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시고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전략기획 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략기획 담당관 김종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물가 및 난방비 상승에 따라 긴급히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1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은 지방교부세 369억 원, 국토비 보조금 107억 원, 순세경여금 636억 원 등 총 1,074억 원의 추가 세입 발생으로 국토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경비, 재무활동비, 용도 지정사업,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 등 법적 필수 경비를 비롯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민 편익 사업과 주요 투자 사업을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인력 충원, 원자재가 상승, 당초 사업계획 변경, 신규 사업 등 다양한 행정소의 변화에 맞춰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상담 콜센터, 공간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사업, 도로 사업 및 소규모 농촌 지역 개발 사업, 교통시설물 녹지관리 등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금년도 집행 가능한 예산을 담았고 우리 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관 건립공사, 안성맞춤 공영마을버스 지원, 호수관광 개발 사업 등 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 예산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서 1조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1조 2,806억 7,237만 5천 원이며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384억 2,017만 1천 원입니다. 예산 총칙 2조부터 5조까지는 그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조 회계별 예산 구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806억 7,237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44%인 1,210억
9,823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조 963억 3,704만 원으로 1,073억 6,7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717억 7,219만 원으로 136억 2,34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25억 6,314만 5천 원으로 1억 683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963억 3,704만 원으로 1,073억 6,797만 4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 수입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결정 통보에 의고 보통교부세는 409억 9,820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최근 부동산 거래 침체에 따라 4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역시 경기도 취득세 감소에 따라 43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11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541억 170만 1천 원으로 공간 환경전략 계획 수립 등 187건이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되어 총 106억 7,877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순세경여금 636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소액에 따른 전입금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 증감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34억 3,3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사항으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에서 의원 교류 사업에 1,242만 원을, 체납세 고지서 발송료 4,200만 원 등 지방행정 재정 지원 부분에 8,5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상담 콜센터 구축 12억 602만 6천 원, 봉산동 재의염 옹벽 재예방공사 6억 1,200만 원 등 일반 행정 부분에 33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난 방제 민방위 부분은 중앙시장 의용소방대 임차료 지원 5,020만 원, 국토비 보조금 반환금 5,650만 9천 원 등 총 1억 2,17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46억 478만 5천 원으로 부문별로는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4,145만 원 등 유아 및 초등등 교육 부분에 5,807만 6천 원, 평생학습 이전 건립 44억 600만 원 등 평생 지역교육 부분에 45억 4,6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6억 9,194만 9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옛 군수 관사 시민 환원 사업 9억 9,900만 원, 경기 안성 뮤직 플랫폼 조성 사업 9억 9천만 원 등 문화예술 부분에 59억 6,645만 5천 원, 그리고 금강면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공사 35억 원, 7곡 노을빛 호소 조성 사업 40억 원 등 관광 부분에 84억 9,7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 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70억 원 등 체육 부분에 108억 208만 8천 원, 칠장사 수장고 건립 설계비 2억 3,300만 원 등 문화재 부분에 4억 2,5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45억 9,191만 8천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 3억 5천만 원, 공공하수도 시설 하수처리소 재이용사업 7억 1,100만 원 등 상하수도 수질 부분에 19억 386만 원, 생활 폐기물 위탁처리비 8억 6,625만 원 등 폐기물 부분에 22억 5,87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공기청정시설 구매 설치비 1억 7,700만 원 등 대기 부분에 3억 8,716만 3천 원, 자연 부분에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울타리 설치 관련 900만 원을,
환경보호 일반 부분에는 환경보존활동 사업 3,313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95억 4,730만 6천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부문별 주 편성 내역은 청년 일자리 저축계좌 1억 1,563만 8천 원 감액 등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1억 1,832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단체 지원 9,138만 5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사업 1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 부분에 7억 1,287만 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8억 1,487만 2천 원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분에 15억 4,859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6억 5,608만 1천 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 개선에 9억 7,901만 6천 원 등 노인, 청소년 부분에 38억 8,315만 원, 청소년 직장 체험 연수 지원 1억 584만 6천 원 등 노동 부분에 2억 7,846만 7천 원, 보건 부분에는 보건단체 지원 보조금 3,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294만 6천 원은 사회복지 일반에 편성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5억 6,480만 2천 원으로 감염병 대응 기간 근로제 인건비 2억 6,773만 7천 원 등 보건 의료 부분에 5억 6,480만 1천 원, 식품의약 안전 부분에는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관련 공공요금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0억 9,822만 2천 원으로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14억 8,700만 원, 무기질 미로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15억 9,549만 7천 원 등 농업 농촌 부분에 57억 2,508천 원,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2억 4,040만 원 등 임업 산촌 부분에 3억 21만 4천 원,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억 7,500만 7천 원으로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2022년도 국토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7,3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1억 6,654만 원 등 산업진흥 고도화 부분에 4억 3,092만 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4억 8,570만 8천 원 등 에너지관리 및 자원개발 부분에 6억 4,048만 8천 원을 반영했으며,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분은 기업지원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81억 1,195만 4천 원으로 용도 구례간 도로 확포장 공사 15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7억 3천만 원 등 도로 부분에 151억 2,935만 5천 원,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7억 원 등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 부분에 129억 8,2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6억 3,080만 5천 원으로 부문별 주요 사항으로는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7억 5,900만 원, 죽산천 수해복구 사업 15억 원 등 수자원 부분에 84억 9,700만 원, 공도 진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2억 원, 도시 바람숲길 조성 사업 30억 원 등 지역 및 도시 부분에 198억 3,083만 5천 원, 산업단지 부분은 안성 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9,990만 원으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관리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내부 유보금 56억 2,590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부분에 3억 2,119만 5천 원은 인력 운영비 2억 9,880만 5천 원과 기본경비 2,23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주축별 세출 내역과 11쪽부터 15쪽까지의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기타 특별하게 세입 청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하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68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고 보조금 164만 4천 원과 도비 보조금 4,227만 9천 원을 포함하여 보조금 수입 4,390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6,164만 5천 원, 보조금 사용자액 반환금 61만 9천 원, 전입금 64만 7천 원 등 보존 수입 등 내부 세입 예산으로 6,29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기타 특별하게 세출 예산에 대한 기능별 주요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 행정 부분에서 235만 5천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특별하게 예비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67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수질 개선 특별하게 민간단체 수질활동 지원사업 국고 반환금 61만 9천 원을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일반의 5만 1천 원은 수질 개선 특별하게 한강수계 오염 총량제 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2만 8천 원을 의료급여 특별하게 전액 편성한 사항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항 중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관리 유지비 관련 사항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6,400만 원, 공용 주차장 스마트 시설 설치 4,200만 원 등 대중교통 물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90만 1천 원은 의료교보회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의 조직별 세출 내역과 20쪽의 성질별 세출 내역에 대해서는 유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포함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특별회 예산 심의 시 담당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하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욱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교육국장 허오욱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어 2023년 1월 기준 총 6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0년 제190회 안성시 의회 임시회에서 동의안 의결을 거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6기 회장단 미구성 및 2023년 정기총회 결과 다수 회원 도시가 미참여 의사 표시에 따라 지속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 결과 협의회 폐지안 및 분담금 배분안이 가결되었으며 누적된 분담금은 회원 도시들의 납부 횟수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배분 금액은 731만 520원입니다. 기타 추진 경과, 참여 도시 현황, 관계 변경 및 배분 금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폐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국장 김삼주입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관련 규약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협의회 참여로 인하여 국가 정책 동향 및 방향 등을 우선 확인할 수 있어 각종 국도비 사업들과 연계 추진이 용이하고 국내의 관광 사례 및 트렌드 분석 등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지방협의회 규약과 관계법령 발제서, 회원 도시 현황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예산안, 기금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